여러분, 에어로프레스로 커피를 내려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익숙하실 겁니다. 물을 붓는 순간 아직 뜸도 안 들었는데 커피가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겁니다. 내가 언제 시작하고 싶은지가 전혀 중요하지가 않는 거죠. 중력이 알아서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2025년도 월드 에어로프레스 챔피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에어로프레스의 구조적인 문제부터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방향으로 세워놓고 물을 부으면 내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커피가 필터 아래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드립스루라고 하는데요. 마치 요리사가 재료를 아직 손질 중인데 불이 먼저 켜지는 거랑 같은 겁니다. 그러면 뜸들이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정확한 추출 시간을 잴 수도 없고요. 내가 아무리 레시피를 정교하게 짜도 첫 단추가 중력한테 완전히 뺏겨버리는 거죠. 이게 에어로프레스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원할 때 추출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 자, 그래서 커피를 좀 하신다는 분들이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바로 인버티드, 이 역방향 추출법입니다. 이 기구를 통째로 뒤집어 버리는 거죠. 중력을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꿔버리는 발상인 거죠. 아이디어만 보면 정말 기발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방법을 시도했을 때는 이게 돼? 했거든요. 근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실리콘 부위가 보이죠? 바로 여기에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닿습니다. 소재 특성상 아무리 식품용 실리콘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화학적 반응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커피랑 건강을 같이 생각한다면 절대로 반가운 사항이 아닌 거죠.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 역방향으로 해서 뜸을 다 들이고 나서 다시 이 정방향으로 뒤집는 순간 이 아래쪽에 침전되어 있던 커피 가루들이 위로 쏟아지면서 추출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마치 열심히 계산을 해놨는데 마지막에 랜덤 주사위 던지는 거와 똑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정방향은 중력이 내 타이밍을 빼앗아가고요. 이 역방향은 안전 문제에 뒤집는 순간에 변수가 터져버리는 겁니다. 대체 내가 원하는 대로 커피를 추출하려면 어디까지 타협을 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잠재운 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짜잔! 에어로프레스의 플로우 컨트롤 캡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QR코드 본체가 있고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자, 이 설명서가 엄청 길죠? 자, 여기 보면 한글로도 되어 있어요. 와우. 설명서 읽어봤냐고요? 설명서는 안 읽는 게 국룰이잖아요. 농담입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자, 이 플로우 컨트롤 캡 덕분에 뒤집을 필요도 없고요. 뜨거운 물이 실리콘에 지질 걱정도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순간에 정확히 그 순간에 추출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편한 게 아니에요. 추출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2025년도 월드 챔피언 네이팝도 바로 이 도구를 선택했습니다. 왜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뭐 별거 없잖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단순하게 생긴 캡 하나에 도대체 무슨 과학이 숨어 있길래 이런 컨트롤이 가능한 걸까요? 비밀의 열쇠는 자, 여기 보이는 중앙에 있는 작은 밸브입니다. 이게 바로 플로우 컨트롤 캡의 심장부 액상 실리콘 고무 밸브인데요. 줄여서 LSR이라고 합니다. 이 소재가 진짜 물건이에요. 뭐랄까, 거의 기억 형상 합금 같아요. 수천 번을 눌렀다 놓아도 물레 모양으로 완벽하게 돌아오고요. 90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도 끈적한 커피 오일에도 끄떡이 없습니다. 변형도 없고 균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추출을 위한 완벽한 문직인 거죠. 자, 이 그래프가 진짜 재밌습니다. 보통 다른 제품들은요,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서서히 조금씩 열리거든요. 근데 이 에어로프레스 플로우 컨트롤 캡 FC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특정 압력이 도달할 때까지는 꽉 닫혀 있다가 그 지점을 넘는 순간 팡 하고 터지듯이 활짝 열려버립니다. 이게 바로 버스트 오픈 메커니즘. 물 흐름이 0 아니면 1, 딱 두 가지로만 제어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찔끔찔끔 흐르는 거, 그런 타협 따위는 없습니다. 완벽한 시작과 끝, 이게 정밀 추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캡이 진짜 대단한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딱 그거 하나만 바꿔도 완벽히 다른 두 종류의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종이 필터. 이 종이 필터를 사용하면 커피 오일을 싹 끌어줘요. 깔끔하고 산뜻한 커피 맛을 만들어내죠. 자, 그런데 이 금속 필터를 쓰면 오일이 그대로 통과해서 묵직하고 풍부한 바디감을 만들어줍니다. 도구는 하나인데 두 가지 완벽한 스타일. 자, 이쯤 되면 스위스의 군용 나이프 칼이랑
똑같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데이터가 아주 재밌는 걸 보여주는데요. 종이 필터를 한 장도 아니고 두 장을 겹쳤을 때 TDS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TDS는 총 용존 고용물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커피가 얼마나 진하게 우러나왔냐는 농도인데요. 필터를 두 장 쓰면 물이 내려가는 속도가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면서 추출 효율을 끝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완전 장사꾼 같은데. 근데 진짜예요. 진짜 물을 단 한 방울도 안 새게 막아줍니다.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네이팜의 우승 레시피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이 플로우 컨트롤 캡이 각 단계에서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팜 레시피는요, 총 5개의 핵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가요, 예전 방식으로는 정말 상상도 못할 수준의 정밀한 제어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이 FC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자, 첫 번째 분쇄인데요. 네이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천천히 갈면 갈수록 결과는 더 일관성이 있다. 최대한 일관성을 높이려고요. 아주 천천히 분쇄하고 커피에 불쾌한 맛을 낼 수 있는 체프, 그러니까 미분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입니다. 그냥 아무 물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산미보다는 단맛과 바디감을 확 끌어올리기 위해서 미네랄 밸런스를 아주 정교하게 설계한 물을 사용했습니다. 미네랄에 마그네슘은 단맛과 바디감을 담당하게, 칼슘은 산미 조절을 담당하게 설계했습니다. 물에 설계가 들어간다는 말 처음 들어보셨죠? 사실 저도 뭐 그런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바이패스용 물입니다. 이 레시피에서 가장 독특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마지막에 희석할 때 쓰는 바이패스용 물인데, 이 물을 미리 딱 50도로 맞춰서 준비해 두는데요. 커피의 추출을 작게 가져가면서 쓴맛이나 잔미는 더 이상 뽑아내지 않으면서 우리가 마시기 가장 좋은 최종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려는 아주 친밀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온도 하나에 이렇게 의도가 있다니 커피가 아니라 정말 과학입니다. 자, 네 번째, 25초의 타이밍인데요. 추출을 시작하고 25초가 되면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패턴으로 커피를 저어줍니다. 모든 커피 가루가 물에 정말 균일하게 쫙 퍼지도록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예전 방식이었으면 이 동안에 커피는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플로우 컨트롤 캡이 물 한 방울도 새지 않게 꽉 막아주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완벽하게 저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완벽한 밀봉, 이게 핵심인 거예요. 덕분에 커피를 원하는 시간만큼 푹 우려내는 긴 침출 시간이 가능해진 겁니다. 특히 낮은 온도로 추출할 때는 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커피를 추출할 때는 아주 천천히 1분에 걸쳐서 균일한 힘으로 추출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이팜의 110초 완벽하게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6번째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복잡한 미네랄 워터를 우리 집에서 일반 생수로 어떻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봤습니다. 네이팜 레시피와 가장 비슷한 물을 찾으려고 국내 생수의 미네랄 성분들을 꼼꼼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분석 결과 가장 확실한 선택은 바로 빠밤, 백산수였습니다. 왜냐고요? 칼슘보다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정말 면 안 되는 물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게 바로 챔피언이 의도했던 단맛과 바디감 극대화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이 플로우 컨트롤 캡, 과연 모든 에어로프레스 사용자에게 궁극의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장점을 얘기하자면요, 역방향 추출이 필요 없어서 안전하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추출 시간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설계상 단점도 존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 중앙에 있는 밸브인데요. 이 밸브를 교체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 조그만 실리콘 부품 하나가 망가지면 이 4만원짜리를 통째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엄청 오래 쓴다고 해요. 자, 이제 추출을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사용할 원두 양은 18g이고요. 자, 이 캡은 제거하겠습니다. 분쇄도는 코만단테 기준 31클릭입니다. 우선 0점을 맞추고 12, 24, 5, 6, 7, 8, 9, 10, 31. 자, 천천히 그라인딩을 해줍니다. 네이팝의 영상을 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갈고 있는데 혼자서 아주 천천히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갈아주더라고요. 이게 에어로프레스 챔피언 대회가 상당히 힙한
그런 대회더라고요. 음악도 되게 좋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향 끝장납니다. 와. 자, 이제 이 플로우 컨트롤 캡에 종이 필터 2장을 결합해 줍니다. 그리고 본체에 백산수를 끓여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원두를 넣고요. 향이 제스민의 약간 플로럴한 뉘앙스, 그리고 약간 시트러스한 뉘앙스까지. 기다릴 때는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에어프레스는 힙하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냥 지루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50도로 끓인 물을 50g 준비해 놓고, 자, 아주 낮은 84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100g 부어줄게요. 100g 부어주고 25초 뒤에 10십자 방향으로 25초 동안 저어주겠습니다. 자, 1분에 거쳐서 자, 이렇게 소리가 날 때까지 추출해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옮겨서 쭉 짜주고요. 짜잔,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고, 자, 이렇게 추출이 됐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요즘 유행하는 티라이크한 커피가 추출이 된 것 같아요. 오, 맛있다. 마무리하자면 오늘 영상에서 처음 우리가 얘기했던 2가지 문제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물을 붓는 순간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버리는 커피, 바로 중력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걸 피하려다 보니까 생기는 역방향의 위험과 침전물의 변수. 이 플로우 컨트롤 캡은요, 이 2가지를 동시에 끝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손에는 추출의 시작과 끝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거예요. 뒤집을 필요도 없고 조마조마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커피의 진심 남자 커빅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이거 진짜 너무 좋은데? 농도감이 미쳤는데?